우리 저번 시간에 연립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연립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부등식이 있을 때 그거에 겹치는 범위들을 찾는 거였죠. 그쵸? 수직선 그려서 겹치는 범위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자, 이번에는 겹치는 범위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짓거리를 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앞에는 빵꾸, 뒤에는 채워지고. 자, 이 두 개의 범위를 하나로 합치세요 하면은 저는 얘도 괜찮고요, 얘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로 합칠게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겹치는 범위였다면 존재를 해요,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그쵸? 5조차도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니까 할 건데, 이 두 개 범위를 저는 모두 괜찮아요 라고 하면 저 색칠된, 노란색 칠된 범위는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어디부터 괜찮고? 3부터 9까지 중간에 빠지는 숫자 있어요, 없어요? 요거 잘해야 돼. 요거 두 개를 합치세요, 합체시켜주세요 라고 하면 3부터 5 직전까지 수들이 다 들어오고 5부터 9까지 또 다 있으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이거 연립이면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였는데, 만약에 얘도 오케이고 얘도 오케이인 상황이야. 그러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니까 한 번에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면은 답을 3부터 9까지 빠짐없이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애매해? 애매해? 얘도 답이 되고 얘도 답이 되면 3도 답이 되는 거잖아, 그쵸? 네. 3.1, 3.2, 3.3, 3.4 다 답이 되는 거잖아. 네. 4.1, 4.2, 4.4, 4.5 다 답이 되는 거잖아. 네. 4.9999까지 되죠? 네. 누구도 답이 돼. 5도 되죠? 네. 얘는 연립의 상황은 아니야. 연립의 상황이 아니라서 얘기하는 거야. 연립의 상황이 아닐 때, 둘 다 답일 때 5도 되고 5.1, 5.2, 6.1, 6.2, 7.1, 7.1, 8.8. 8. 뭐쩌고 다 되고 9 직전까지 싹 다 답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는 얘기. 여기까지 오케이, 안 오케이? 두 번째,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잘 맞물리지 않고 얘도 답이 괜찮고 얘도 답이 괜찮대. 이것도 이렇게 써놔도 문제 조건을 만족하고 이 상황도 문제 조건을 만족해. 그래서 둘 다 답이야. 근데 얘네 둘은 이렇게 깔끔하게 맞물려서 하나로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지, 그쵸? 이렇게 기막힌 각이 보여서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또는으로 묶으시면 돼, 그냥.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개의 부등식 상황이 모두 답이 될 때는 또는으로 묶으시면 되는데, 근데 상황이 이렇게 맞물리는 수가 있거나 어쨌든 어디부터 이렇게 영역이 서로 붙어 있거나 겹쳐 있거나 하면 얘네 둘 다 답이 될 때는 이렇게 한 번에 이어서 쓸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은 주로 오늘 할 얘기는 이게 메인 토픽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부등식이 여러 개가 등장을 할 텐데 이 부등식을 연립해서 겹치는 걸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모두 답이니까 하나로 합쳐서 싹 다 답으로 써야 되는지를 분간 지어야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할 거예요. 그것만 잘 구분해 주시면 오늘은 아무 문제가 없어. 오케이? 이거 먼저 머릿속에 담고 갈게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이놈 때문입니다. 절대. 나는 절대값은 정말 유용한 도구고 정말 열심히 배워둬야 하는 친구지만 힘들어요. 네. 왜냐면은 사칭 덧셈 뺄셈이 맘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해야 할 짓거리가 많아지고 귀찮아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값에 대해서 간략히 복습을 한번 해보죠. 어떤 x라는 수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x 수직선 위에 x라는 지점에서 원점까지의 거리를 최초의 절대값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는 조금 더 발전해 나가면은 어떤 절대값 안을 뺄셈의 형태로 쓸 수 있다면 이러한 절대값은 수직선에서 두 수 사이의 거리를 의미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안 오케이? 네. 다만 어쨌든 내가 어떤 수의 절대값을 씌운다는 것은 이 수와 0까지의 거리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면 거리라는 거는 항상 양수 또는 일치하는 지점이면 0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점이면 거리가 0일 거고 차이 나는 점이어도 거리가 양수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성질 어떤 절대값을 처리한 결과는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값에 관련한 몇 가지 성질로는 절대 덧셈 뺄셈을 왔다 갔다 합쳤다 쪼갰다 할 수가 없고 다만 A, B가 같은 부호일 때는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고요. 이런 거 아무 데서도 정리 안 해주는데. 곱은 쪼갤 수 있습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고요. 나눗셈은 그냥 분수 간의 곱셈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써놓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2 곱하기 요놈으로 생각해서 절대값 밖으로 긁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2의 절대값은 그냥 2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를 이렇게 쓰는 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의 성질 중 하나가 이게 수직선에서 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곱한 친구를 절대값 씌우나 절대값을 먼저 처리한 다음에 제곱을 하나 상관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제곱을 하는 거, 절대값 안 씌우고 제곱을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예시는 여기 괄호 안에다 넣을게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이런 방정식이 있다면 얘를 필요에 따라 이렇게 처리하면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그냥 절대값이 없는 2차 방정식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이것도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 어떤 짓거리도 가능하냐면 어떤 짓거리도 가능하냐면 절대값을 씌우고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결과는 그냥 x 플러스 1을 제곱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요거나 요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 보면 좀 있길래 꼭 확인해 주세요. 여기 가능하다는 거를 절대값의 성질로부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3번은 우리가 절대값을 하면서 맨날 선생님들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절대값 안에 뭐가 있어. 막 몰라몰라가 있어. 짧을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고 x-7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뭐 2차식일 수도 있고 3차식일 수도 있어요. 몰라. 있으면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모의 부호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으면 벗기면 돼. 알 수 있으면 그냥 처리하면 되죠. 그쵸? 근데 웬만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케이스를 분류하셔야만 한다. 저 알뱅이 전체가 양수일 경우에는 양수 쪽에 찍히면 거리는 그냥 원판 그대로가 될 거고요. 음수 쪽에 찍히면 거리는 이수 그대로를 읽으면 안 되잖아. 부호를 어떻게 줘야 돼? 바꿔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야. 그럼 0에서 마이너스 3과 0까지의 거리면 부호를 바꿔서 3일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수의 부호를 바꿔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부호를 바꿔서 양수가 되게끔. 당연히 괄호 씌워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절대값 문제는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접근할 거고요. 저 알맹이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케이스를 분류해서 절대값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근데 문제가 너무 쉽다. 1번 선에서 생각이 가능한 문제는 1번 선을 생각할 거고요. 그 선을 넘어가는 문제들은 이렇게 풀게 될 거예요. 오케이? 방법을 둘 다 알아놔야 인생이 편해집니다. 1번 방법으로 어려운 걸 풀기는 까다로워지고요. 3번 방법으로 쉬운 걸 푸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쵸? 예를 들어 내가 5 나누기 예시가 생각나는 게 없네. 내가 예를 들어 이걸 하라 그랬어. 이걸 풀라 그랬어. 근데 선생님 저는 근해 공식을 배웠어요 이러고 이거를 열심히 근해 공식을 돌리고 있는 애도 이상한 놈이잖아. 그쵸? 쉬운 건 쉽게 풀어야 된다고. 근데 좀 복잡한 건 복잡하게 풀어야 된다고. 사실 우리 미스터 킴이 없으니까 시간이 6시에 가까워졌는지를 알기가 어렵네요. 그쵸? 그러면 이 1번 선에서 정리되는 거 하나만 보고 정리되는 예시 살짝 보고 그러고 저기 할게요. 오케이? 하나는 뭐죠 지금? 한 세트. 한 세트 몇 개? 한 세트. 한 세트 몇 개인데요? 한 세트야? 한 세트 4개. 네? 짧아요. 네 개를 5분 컷 해주셔야 돼요. 노력한다는 건 알아주세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할 거예요. 진짜로. 자. 이렇게 돼 있어. x의 절대값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쉽다는 거의 기준은 하나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밖에 상수뿐이면 얘는 쉬운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절대값 밖에가 상수뿐이면은 상수밖에 없으면 쟤는 쉬운 패턴이다. 그러면 내가 0에서 x까지의 거리를 쟀는데 이게 2보다 짧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누구보다 멀어질 수 없어. 오른쪽으로는. 누구를 못 넘어가?
2. 2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왼쪽으로는 무슨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넘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즉 x라는 수가 놀 수 있는 동네는 이걸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가 되겠죠. x가 2랑 마이너스 2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네. 손 오케이? 응. 즉 2 마이너스 2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그럼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도 어쨌든 이 3x 더하기 4라는 수가 절대값을 쳤을 때 1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3x 더하기 4라는 수가 수직선 위에서 누구랑 누구를 넘어가면 안 돼? 10이랑 마이너스 10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놀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될 거고 뭐 연립부등식 열심히 풀면 되는 거지. 있으면 넣으면 되는 거야. 이건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 이렇게 적어볼게.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그럼 경계는 아까처럼 2랑 마이너스 2가 경계가 될 것 같긴 한데 이번에는 0에서 x까지의 거리가 2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보다 더 이쪽에 있어야 돼? 저쪽에 있어야 돼? 저쪽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x를 이런 데다 찍어야 되는 거야. 음수 쪽에는 마이너스 2보다도 멀리 가야겠죠. 그죠? 이쪽에 x를 찍어도 되고 이쪽에 찍어도 되죠. 그죠? x가 원점에서의 거리가 2보다 멀다. 그러니까 x가 이런 데나 이런 동네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죠? x를 이런 동네나 이런 동네, 이 동네 아무 데나 찍어도 되지만 여기는 찍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지? 여기는 찍어도 되는 거고 이런 얘기지, 그렇지?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도 되고 또는 x가 2보다 커도 된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지. 괜찮아요? 3이면 3이 돼서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라와요? 응. 그래서 절대값 x가 뭐보다 작다, 절대값 x가 뭐보다 크다 하면 정의로부터, 그냥 절대값의 정의로부터 바로 결과가 얻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1x 더하기 1을 하나의 수로 취급해서 얘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얘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들어와야겠죠. 그쵸? 느낌 와? 이 각각만 정리하면은 끝나겠죠. 그래서 논문을 엮어주시면은 최종적인 답, 최종적인 답, 답, 이것도 정리하면 답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밖에 숫자밖에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금방 끝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얘기를 그 다음에 들어보도록 합시다.